안녕하세요. NK투데이 김준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차 당대회 네. 계속해서 북이 강조하고 외국에서도 강조했던 7차 당대회가 열렸는데 뭔가 열렸으니까 딱딱하게 회의만 하진 않을 것이다. 뭔가 볼거리가 많을 거다. 기념 행사를 많이 하겠죠. 네네. 근데 뭐 우리나라 언론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러게요. 네, 다른 데를 통해서 알아보신 건가요? 왜 북이 뭐 7차 당대회 기념 중앙미술 전시회를 또 개막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문화 행사들이 열렸어요. 7차 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4일날 뭐 집단으로 이제 모여서 공연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 공연, 뭐, 혁명 가극,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네, 뭐 노래도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7차 당대회 기념 노래요? 네네. 오. 노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술 전시회를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미술 전시회가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좀 제출됐어요. 네. 이제 전시회는 주로 이제 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 활동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됐고, 또 이제 최근에 북한의 모습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북한의 뭐 모습들을 그린 그런 작품들도 많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된 작품들이 뭐 미래과학자 거리 불야경, 그 다음에 뭐 마식령 스키장에서 뭐 황금의 처녀들, 그 다음에 무슨 조선의 별, 뭐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인공위성 쏘는 그림이었어요. 아, 인공위성 조선의 별이. 별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 쏘는 그림, 뭐 아무튼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금의 처녀들은 조선화라고 하는데 이건 처음 들어본 장르 같아요. 아, 조선화? 네. 그래서 북한에 이제 다양한 회화 기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유화나 아크릴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북한의 조선화라는 거는 우리 동양화라고 들어봤죠? 아, 좋아해요. 동양화. 아, 좋아요? 동양화? 네. 수묵채색화 아니에요? 네, 동양화, 우리 동양화라고 하는데, 동양화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화잖아요, 사실. 그쵸. 원래는 이제 한국화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동양척식회사? 네. 라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네.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일본이 개최한 그 미술 전람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출품 기준이 서양화하고 동양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동양화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안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안 좋은 건 안 찾고 네. 잘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양화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동양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네. 이 대표적인 조선화예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동양화하고 비슷한데, 이 채색을 서양화적 기법으로 이제 좀 하면서도, 선을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 동양화처럼 선을 많이 쓰고, 이제 선명하고 매우 간결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동양화와 서양화의 융합? 그죠? 근데 동양화가 선명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선이 선명하잖아요. 아, 선이. 아, 네. 목으로 그냥 그죠? 진하게 선이 굵게. 선명하고 간결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에서는 이 재료 자체도 다 직접 만들어서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재료? 새로 재료를 개발했어요. 그 종이를 이제 당나무로 만든 참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아, 종이를 개발했다? 그죠? 종이를 개발해서 쓰고, 그 다음에 물감도 그 이제 식물을 가공해서 뭐 덩어리 물감 만들고, 흙을 가공해서 그 다음에 돌가루 물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채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는 물감은 뭘로 만들죠, 그럼? 우리가 만드는 물감은 거의 대부분 이제 화학 합성을 하죠. 아, 화학약품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죠? 네, 화학 합성을 거의 대부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색깔 있는 돌 갈아서 만드는 줄 알았더니. 네, 그러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나도. 네. 유기농. 화학약품이 더 비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은 자기의 대표적인 장르를 조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황금의 처녀들 포함해서 많은 작품들이 조선화로 좀 출품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과학자 거리 불야경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석화라는 건데, 왠지 보석으로 만들었을 것 박아서. 같은. 네. 진짜요? 진짜 보석? 진짜 보석으로 만든 겁니다. 오, 비싸겠는데?
비싸겠죠. 뭐 당대회 끝나면 조금씩 없어져요. 조금씩 긁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988년에 그 북한 미술가들이 이제 우리 뭐 현무 그다음에 청룡 아니 아, 고구려 그 벽화. 그죠? 고구려 고금벽화 있죠. 봤죠? 네네. 현무도 그다음에 뭐 청룡도 주작. 주작. 네. 예. 주작 새. 네네. 뭐 아무튼 이런 게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공부를 고구려 고금벽화가 지금까지 탈색이 안 됐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착안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돌이나 벽면에 밑그림을 이제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홍옥, 청옥, 그러니까 빨간 옥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 푸른 오. 옥, 이런 것들로 천연 보석 가루를 뿌려서 물감 대신 천연 보석으로 색칠하는 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고가의 보석은 아니군요. 그죠? 다행히도. 네, 아주 고가의 보석은 색깔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사파이어 뭐 이런 거 네. 갈아서 파란색 칠하고 이런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매우 오래 보존이 되죠. 절대 그러겠네요. 변하지 않는데 거의. 그러겠네요. 네,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또 많이 나온 게 포스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북한 표현으로 하면 선전화. 선전화들이 많이 봤죠. 뭐 구호 막 써주고 네. 뭐 미제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보통 빨간색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네. 이런 게 이제 선전화인데 보통 이제 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를 이제 그 대중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전화들도 많이 출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또 특이한 그림 종류가 있어요. 분무화라고. 이거는 2000년에 처음 만든 건데 붓을 안 쓰고 물감을 뿌려서 창작하는 거예요. 뭐지? 스프레이 네, 뿌리듯이. 스프레이로. 아, 스프레이로. 스프레이처럼. 그래서 이제 붓 자국이 안 나고 색감이 살아 있어서 이게 이제 종종 그 진짜 사진인가 이렇게 착각될 정도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면 막 퍼져가지고 세밀하게 못 그리지 않나? 근데 종이로 실사로 되게 막 하나 봐요. 이러면서. 어떻게 굉장히 세밀하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 아닌가요? 스프레이. 이런 기법은 우리나라에도 네. 많이 있죠. 네. 그래요? 진짜 이런 신기해요. 걸로 그리는 거? 네, 종이를 네. 막 대면은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촉촉촉촉. 아하, 그렇구나. 네. 네.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에서 이번에 뭐 중앙미술 전시회를 개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북의 미술 같은 경우도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월북해서 간 그 화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이쾌대 뭐 선생이나 해방 직후에? 네, 해방 직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유명했던 화가들이 많이 넘어갔죠. 많이 넘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화가 박수근 화가나 아니면 뭐 그 흰소의 이중섭 화가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좀 어렵게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빛을 본 뭐 그런 원래 분들이 대부분의 많이 있고. 화가들이 살아생전에는 되게 고생 많이 하고 맞아요. 네. 죽은 뒤에 꼭 이렇게 유명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그 덕수궁 있잖아요. 네.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변홀령 전이라고 했어요. 아, 예, 본 것 같네요. 변홀령 씨가 이제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생텍지베리가 아니고 상테부르크에서 상테부르크에서 이제 아무튼 이 대학 교수까지 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려인 출신이에요. 고려인 출신인데 이제 이분이 그 6.25 전쟁 있고 나서 바로 북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북에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변홀령 선생을 이제 데리고 와서 북에 이제 이 예술가들을 교육해달라 이렇게 이제 후배 요청을 양성을 하죠.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1년 6개월 동안 쭉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쭉 이제 그때 가르치고 막 이랬었던 뭐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전시회도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미술들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요즘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어요. 네, 넓어지고 있고 뭐 전시회도 최근에 몇 번 있었고. 네. NK투데이에 들어오시면 사진 여행에 만수대 창작사 작품들을 또 구경할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이런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술도 신경을 많이 쓰다니. 제가 예전에 꿈이 미대 가는 거라고 말한 적 있나요? 예, 있었죠? 있었죠. 네. 네. 근데 아, 그렇군요. 못 갔습니다. 아, 그냥 포기했어요. 꿈을 일찍. 왜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근데 왜 꿈이 미대 가는 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꾸몄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 재미는 있지만 그리지는 못한다. 네, 정말 못 그려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깨끗하게 포기를 했는데, 또 제가 갔으면은 여기 제 그림이 하나 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깝네. 스프레이로 하는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상화 아니에요, 추상화? 네, 그렇죠. 북에서는 추상화 싫어하던데. 아. 자본주의 반동 오마이갓. 작품이라고. 그런가요? 국내에서 뭐 활동하면 되니까. 네, 언젠가는.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씁쓸하게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NK투데이에서 1년에 4번씩 정기 강연회를 합니다. 이번에 5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시청에 있는 시민청에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오. 영혼 없는 이 탄성. 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네, 강연이 2개가 있어요. 저희는 항상 2개를 합니다. 예. 어떤 거죠? 첫 번째는 7차 당대회의 내용과 의미. 따단.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본 북의 핵 미사일 개발. 이것도 흥미가 좀 땡기죠? 네. 그러면 강사님은 누구예요? 그 첫 번째 7차 당대회의 내용과 의미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본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은 강호재 박사께서 와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흥미롭겠네요. 네, 이거 많이 와서 들으셔야 돼요. 7차 당대회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A4로 뭐 50페이지?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읽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걸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내용과 의미를 쫙 해설해 줄 수 있는 강연은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좋습니다. 저희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무료입니다. 아싸. 전 아니죠. 빨리 회원 가입을 가입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아니신 분은 소정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저희 노동력으로 저는 꼭 진짜로. 5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